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긴장되고 그리고 좀 많이 어색하네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내 아이에게 적절한 영어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고요.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나 내신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불과 5년 전부터 국공립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저는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사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그 연령대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 성향과 그 유형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영어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시와 내신을 준비하느라고 항상 바쁘고 또 힘들어하는, 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에 또 공부를 하는, 이제 의무감을 갖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사실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이제 실패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좀 영어를 포기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영어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계속 학원이나 과외나 사설기관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오던 친구들인데 왜 영어를 포기할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에게 맞지 않는 교육법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는 어렵고 실력은 쌓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고 또 속상한 마음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아이에게 좀 적절하게 잘 맞는 교육법을 너무 조급한 마음 먹지 않고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법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제가 이제 파넥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해요.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파넥스 교육이 사실 유아 시기부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저도 이제 간간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8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래 친구들, 부모님들,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학원 사설 기관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그 영어를 입문하는 코스에서 뭘 하냐고 물어보면 다 파넥스 코스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그 취학전이나 초등 학교 이제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 대부분 이런 파넥스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영어학원 가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파넥스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알파벳 레터를 쓰거나 아니면 단어를 적어보거나 이러한 리트러시 과정에 있는데, 뭐 게임도 하는 것 같고 이제 액티비티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력도 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또 살짝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린 시기에 1년, 2년 이렇게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한글 교육을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영어 교육에 대한 적절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을 떼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전 참고로 학습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레지오 교육을 하는 유치원을 졸업을 해서 그렇게 뭐 정규 과정에 한글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스로 나이가 되니까 읽고 써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한글을 떼기 시작했는데, 물론 받침 글자는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있고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일 싫어했던 그 공부 방법이 받아쓰기였어요. 의미 없는, 본인하고 관계없는 글을 읽으라고 할 때, 그리고 그냥 의미 없는 문장을 써보라고 할 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발적으로 한글을 공부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책, 뭐 만화책이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책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낱말 퀴즈 같은 거 있는, 그래서 퀴즈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써보는, 글로 써보는 거, 뭐 그런 거, 또는 일기 쓰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쓰기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좀 그 어떤 파닉스라는 걸 읽고 쓰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그 규칙, 소리의 규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아이와 의미 있는, 아이가 본인과 뭔가 공통점을 찾고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학원에서 주는 페이퍼에 단어 쓰고 말밥을 내려 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추후에는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영어 읽고 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다룰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 파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면, 너무 아이들이 오랜 시간 파닉스 과정을 이제 사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저는 파닉스라고 하는 건 읽고 쓰기를 돕는 규칙적인 사운드, 레러의 소리를 배우는 과정인데, 우리가 읽기 과정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파닉스 소리의 규칙에 맞는 단어들이, 어휘들이 몇 개나 될까요? 사실은 파닉스를 배운다고 읽기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닉스 과정을 적어도 한 2, 3개월에서 길어봐 6개월 미만 정도로 이렇게 니트하게, 심플하게 아이들이 그 과정을 그 코스를 밟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 정도가 좋을까?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실 텐데, 알파벳 레러의 사운드, 그리고 쇼트 바울과 롱 바울 정도의 소리를 아이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연습할 수 있다면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이에게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잘 읽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교육을 개별적으로 강화해 보는 것, 트레이닝 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 읽기 과정에서는 어떤 사교육 기관에 그 읽기 과정을 그냥 맡기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여러 아이들을 그 선생님 한 분이 확인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함께 읽는 것을 좀 독려하고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파닉스를 뗀 이후에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소리의 어떤 오류나 실수,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제가 이제 관찰하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봤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읽기 과정을 또 어떻게 개별적으로 부모가 직접 엄마표로 또는 아빠표로 아이들을 트레이닝하고 또 옆에 도와줄 수 있는지, 독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